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도 저녁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교과서도 안 나왔는데 왜 친일 미화,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된다고 시비냐 하는 시비가 있다.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 대통령이 어떤 내용 담기느냐에 따라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던가. 청와대가 사전검열, 사후 수정할 것이 너무 뻔하거든.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너무 뻔하잖아. 아부의 도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 미리 알아서 길 것임. 알아서 박비어천가 밀어 올릴 거다 이 말씀. 왜곡 수법도 갖가지거든. 친일 독재 비판 넣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대신 친일 내용을 넣어도 지금보다 5분의 1쯤 넣고 유신 비판도 꼴랑 2줄 넣고 대신에 이승만, 박정희 창가는 지금보다 5배 부풀리면 흡족스럽잖아. 박정희 때 국정교과서 만들 때 지필자의 지필 내용 하나도 안 바꾸겠다고 확약하고는 책 나올 때 현대사 싹 뜯어고치고 지필진 양해 없이 그렇게 뜯어고치고 지필진만 평생 어용으로 낙인 찍혀서 고생하고 정권은 늘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 소감만 보셨어요? 하고 화려한 공약 다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공약 점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잖아. 처음에는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거듭 속이는데도 속을 때에는 속는 자가 바보인데다 더 나쁘다. 이 말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이번에도 국민들 요구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혹평했습니다. 반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제가 국민들에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내용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부친은 친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자신의 부친과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무성 대표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했음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57.1%로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찬성 의견은 37.8%로 0.2%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KBS 이사회는 어제 사장 공모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벌여서 고대영 씨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KBS 양대 노조와 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프로듀서협회 등 4대 직능단체는 고대영 사장 임명 강행 시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KBS에 또 한 차례 진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로 내세운 주민의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기치는 인간들, 경찰뿐인가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이 함께합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박근혜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했습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 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말미쯤에 역사교과서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교과서 국정화 이슈와 관련한 언급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지난 9월 세계 16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과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혼과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고 각국의 문화와 경제의 틀이 서로 섞여서 공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황우여 부총리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권 내의 책임론을 결국 재확인한 것입니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황우여 부총리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지금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리고 초기 대응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있던데요. 어쨌든 주무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동파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의원들 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또 주무장관이 또 너무 나가면 오히려 조금 야당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이런 가운데 황우여 부총리 이런 비판적인 여권 기류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교육부의 비밀 TF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날을 세웠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듯이 범죄로 몰아가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교육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문 잠그고 문서 파쇄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을 10년 내에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데 대해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질타했습니다. JTBC 위험한 초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인데요. 일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4개 핵심 기술을 받아올 것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준다 이러니까 당초 미국에서 받아올 때보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앞당겨서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거는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2025년, 30년에 가서 이게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남고, 이제까지 이 프로젝트에 들인 돈이 탐색 개발에 550억 들어가고 이제 올해 체계 개발 계약하는 돈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550억이 큰 돈이지만 저는 지금 원점 재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차기 전투기 사업 기정으로 록히드 마틴사의 F-35가 채택된 과정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FX 사업의 기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유력시되던 보잉사의 F-15SE가 아닌 F-35가 마지막 과정에서 왜 선정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F-15SE 보잉사의 경우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많은 투자도 약속했었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은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최소한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장관이 이 문제에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만 한 번 더 되돌이켜 보면, 네.
당시에 우리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 기종, FX 사업을 할 때 세계 기종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 가격 조건도 맞고 기술 이전 조건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절충교역에서도 조건을 충족했던 다른 두 개의 기종들이 다 탈락을 하고 네. F-15SE, 미 보잉사에서 생산하는 F-15SE 요 단일 기종이 남았는데 네.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자 예비역 공군 참모총장 15명이 F-15SE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 건의문을 냅니다. 예.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아하. 왜 예비역 공군 총장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가 네. 해가지고 2013년 9월 13일 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때 모든 문제들이 다 점검되었을 텐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에게 이거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가안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로부터 열흘 뒤에 있었던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F-15SE가 부결됩니다. 네. 이 부결될 때 당시 이 김관진 장관이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부결을 종용했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기종이 바뀐 여러 가지 경위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혹시 필요에 따라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 이 과정을 돌이켜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책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작년에 방사청에서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1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통보를 받고서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기술 이전 해달라고 요구해서 한 대 이제 뺨을 맞고 돌아오는 그야말로 상당히 큰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처리 과정도 보면 지금 굉장히 의혹이 많죠. 예. 우선 진 교수님도 이거 액수 보고 되게 놀라지 않았어요? 예, 엄청난 액수죠.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개발비에 액수가. 6조 원에 양산비 8조 원에 운영 유지비 9조 원이고 엄청나거든요. 이게 25조 원 정도 물론 아주 장기에 걸쳐서 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큰 사건이고 앞으로 좀 시끄러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우선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네. 아니 그 전제 조건이잖아요. 기술 개발을 들여와 그 약속을 해줘야지 우리가 사인을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인부터 해준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전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뺨 맞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다음에 보고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겠다는 거야. 아, 예. 그럼 본인은 뭐 그거 알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뭐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 자기 또 제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정치 논리 위에 계세요 이분은.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는 분이지. 옥황상제예요. 예, 그렇죠. 옥황상제죠 거의 뭐.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잘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하늘 위의 일만 알고. 예, 이게 참 묘한 건데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2013년도에 부터 이제 논의하기 시작해서 2014년 3월 달에 이게 이제 로키드 마틴의 F-35A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제 그 기술 지원을 받아서 그 이제 미래형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앞으로 개발할 한국형 전투기의 모양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갖고 쌍발기 스타일의 뭐 항공기라 해서 언론의 보도도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정 과정에서 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진짜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러 분야의 정책 중에 제일 좋은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는 게 외교 아니에요? 아니 그게 올바른 평가도 아닌데 상관없이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이 외교 수석은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방위산업청 문제를 가지고 이 외교수석을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따르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이 미래형 알란가 모르겠네. 알란가 몰라.
이 미래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는 건 우리 국가 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게 장기 사업이에요. 근데 국군 통수권자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결정을 할 때. 2003년도, 2004년도 이걸 결정할 때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종선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아예.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미래형 전투기를 선정했다는 얘기인지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중에 물어봤어야 마땅한 건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아무 권한 행사를 안 한 건지 이런 게 우선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뭐 각하는 뭐 그냥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뭔지. 사실 이번 미국 방문이 왜 갔느냐, 또 가서 뭘 했느냐, 뭘 가지고 왔는가를 놓고 보면은 정말 문제가 큰 게 사실 실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나머지는 거기서 무슨 융숭한 대접을 받았느니 하는 거, 안 받았느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이 이외에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술 이전 완전 뺨 맞듯이 이렇게 거절당하고 왔고. 공개 거절을 당한 거지,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미국 편 들어. 확실히 미국 편 들어라고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재밌는 게 그 미국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뭐 걔네들하고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푸틴하고 미국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냐. 했더니 질문 요지를 파악을 못해. 네, 못 알아들었죠. 쉽게 말하면 너 가서 뭔 짓 한 거야? 우리한테 뭐야? 이거잖아요. 따지는 거잖아.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얘기네. 북핵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걸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좀 심하지 않나? 하여튼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권한 행사를 했다면 한 대로 문제.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문제예요, 지금.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시정연설로는 많이 부족해서 인터뷰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가짜 박근혜 각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오늘 그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이 보이는 앞에서 민생 우선이라는 종이 팻말을 대통령 각하 앞에 펼쳤더군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시정연설을 하는데 시정 잡배들이 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씹새끼들이 또 있습니까? 국정원이 뒷조사에서 뭐 하나 나오면 한 방에 갈 인간들이 그래도 조금 귀여웠다고는 할까요? 에헤이, 무슨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국정화를 강조하시면서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좌시, 앉아서 본다 이런 뜻이지요.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나오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좌시하지 않고 일어서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일어서서 뭐 하시게요? 기립박수 쳐야죠.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필되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진보당을 없앨 당시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위험성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당을 없애버리셨단 말이죠. 이 당 없애야 한다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내신 정부의 수장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문제 삼으신 겁니까?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습니까? 언제요? 제 기억에 넘는데. 아니, 이정이 그게 저한테 도발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국가인데 국가에게 도발했으니까 이거는 내란 아닙니까? 허허, 이런 짐이 곧 국가다. 우리나라가 유신 시대 정도가 아니라 루이 14세 시대로 급격하게 회귀하는 겁니까? 아니, 그 석기게요. 걔가 내라는 뭐 했잖아요. 이석기 의원이요?
법원에서조차 내란 음모도 아니고 내란 선동, 즉 말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명났고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했다는 자리에는 애들이 놀고 뛰었습니다. 오픈된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내란을 모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석기는 게다가 일개 의원인데 그 당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당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것도 오버는 아닌가 싶고 말이죠. 내란 하면은 뭐 적어도 새벽에 탱크를 몰고 한강 인도교를 건너서 방송국도 접수하고 국방부도 접수하고 뭐 이래야 내란 아닙니까? 너 지금 우리 아빠 얘기했니? 그거는 불가피한 구국의 결단이야. 거 보세요. 5.16 군사 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시는 분이, 또 그 주변에 그 시대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시는 분이 교과서를 공정하게 만드신다고요? 그건 누가 믿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 이걸 대학로에 뒀더군요. 청와대와 그 태스크포스 사무실 한 종로구 안에 있었고요. 교육부는 원래 세종시에 있는데 말이죠. 왜 그 팀만은 청와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뒀을까요? 아니, 청와대가 가깝다니요? 그 태스크포스 사무실은 벙커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리로 따지자면은 저보다는 김어준하고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TF팀을 김어준이 만든 겁니까? 김어준 말이죠. 그 태스크포스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우더군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 태스크포스 사무실 컴퓨터 보니까 BH 폴더도 있더군요.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에다가 보고할 문건, 이런 것도 작성했단 말이죠. 결국 이 TF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청와대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가능합니다. BH가 블루하우스라고요? 블루하우스가 꼭 청와대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서울 경희대 근처, 또 인천 송도의 고시원, 서울 신당동의 의상실, 양재동하고 안산에 있는 연립주택, 경기도 양주시와 전라북도 임실의 양식집, 경기도 시흥의 음식점, 화성과 충남 태안의 펜션 이름도 블루하우스입니다. 아니, 그 인터넷 사이트 다음 지도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블루하우스가 왜 청와대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참 국정화 끝까지 가시겠다 이 말이죠? 나 이거 하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고 여당 대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걔는 내가 검정교과서 하자고 하면은 검정교과서 하자고 할 거예요. 국정교과서는 구시대적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야당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무식하고 정신 나간 것 같아도 내가 쫙 한번 노려보면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범주 안에서는 모두 벌벌벌벌 떤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리더십을 우리 국민은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나 나를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 태반은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 기세가 무서운 거죠. 그 권위가 무서운 거라 이 얘기입니다. 정치는, 권력은 무서워야 합니다. 적어도 일제가 그렇게 세팅하고 또 튜닝해 놨으니까 말이죠.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다카키 마사오와 박정희라는 두 얼굴의 정체를 가진 이중 국적자의 따님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민족문제연구소에 김무성 아빠 친일파 맞다는 발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친일파가 분명한데도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고 끝까지 바득바득 주장하다가 일순간에 아버지를 몰라본 후레자식이 된 김무성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이 나라 헬조선에서 끝발 좀 날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황은을 입었거나 대대로 그 황은의 은덕을 입은 귀족이란 점에서 이를 제시하고 열폭해야 하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리고 나서 현해탄에다가 뿌려야 할 천추에 용납 못할 망나니 짓에 대한 응징의 의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근혜 동지 아버지의 친일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의 친일을 거론하더니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집안 망신을 주는가 하면 개정판, 증보판까지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은 박동지와 박동지의 오랜 친구, 즉 로얄 패밀리들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경찰력과 어버이연합을 출동시켜 감금시켜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전은 전기를 끊고, 서울시는 상하수도를 끊고, KT는 인터넷을 끊고, 가스공사는 가스를 끊고, 김무성 사위는 마약을 끊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는 애국세력을 괴롭히고 반공투사를 고립시키려는 악의 무리로서 민족이 아니라 민족과 유사하다 해서 민족같은 문제연구소로 개칭해야 할 것이다. 민족같은 문제연구소 등 박동지 통치 철학에 반하는 자는 상대가 누구라도 치솟는 분노와 정천동지할 불멸하게 처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